장동혁만 문제가 아닙니다. 국힘도 끝났습니다. 선을 넘어도 심하게 넘었고 그렇게 노모를 팔더니 이 정도면 노모가 자식 교육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살던 아파트를 내놨죠. 장동혁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면 본인 집도 판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즉, 이제는 장동혁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6채의 집을 팔아야 한다는 건데 하루 만에 나온 입장이 코미디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저희 뉴스아이빔은 장동혁이 내놓은 입장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장동혁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아파트와 주택은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이 정도면 나사가 빠져도 수십 개가 빠진 걸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장동혁은 부동산 6채를 보유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면 자신도 팔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장동혁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리스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 한 채 외에 충남 보령 아파트, 모친이 거주 중이라고 주장하는 보령주택, 장모가 거주 중인 경남 진주 아파트, 장인이 상속한 경기도 안양 아파트 지분,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 등 총 6채에 달합니다. 장동혁의 치졸한 변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구로구 아파트는 팔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실제로 거주 중인 곳을 팔 이유는 전혀 없죠. 지역구인 보령시 아파트도 처분할 수 없답니다. 본인 지역구니까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본인 모친이 살고 있는 시골집과 장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길거리에 나앉으라고 할 수 없어서 고민이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대로 인용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29억 원의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놓으셨는데 2억 원도 채 안 되는 제 여의도 오피스텔은 팔려고 내놓아도 보러 오시는 분도 안 계시다. 이게 얼마나 악의적인 건 줄 아십니까? 본인 부동산을 깔끔하게 처분할 수 없으니 하루 동안 고심 끝에 내놓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 판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가지고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29억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앙일보가 보도했던 그 악의적인 기사, 제목만 봐도 황당합니다. 3.6억에 사서 시세 차익만 25억. 이 황당한 기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며 직격했고 결국 중앙일보는 뒤늦게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문제는 이걸 장동혁과 국힘이 이용해 먹기 시작했다는 건데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애초에 장동혁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부동산 6채의 명의를 장동혁으로 해둬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친이 거주 중인 주택은 명의를 모친으로 바꾸면 될 일이고 장모가 거주 중인 경남의 아파트는 장모 명의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장인이 상속한 아파트 지분은 본인이 한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처분해야 하는 게 맞고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은 내놓고 판매까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죠. 굳이 모친과 장모가 살고 있다고 해서 본인이 꾸역꾸역 명의를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혹시 명의를 바꾸면서 발생하는 취득세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 내기 싫어서 이러는 겁니까? 국힘이 내놓은 답변은 더 황당합니다. 장동혁의 집 5채가 실제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즉각 매각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애초에 그런 말을 했으면 안 됐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면 본인도 팔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조롱하듯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실제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즉각 매각이 어렵다. 그거랑 상관없이 모친과 장모한테 명의만 이전하면 될 일을 그조차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장동혁 같은 자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걸 옹호하는 국힘이라는 작자들은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뉴스아이빔은 이보다 더 집중해서 파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장동혁의 자금 출처입니다. 장동혁은 판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아무리 판사라 해도 공무원입니다. 판사도 연봉을 호봉으로 받습니다. 경력에 따라 상이한데 신입 판사는 약 7천만 원 수준, 20년 차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는 약 1억 5천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사 이전에는 어떤 일을 했냐? 교육부 행정사무관, 공군사관학교 교관, 대통령 자문 세교육 공동체위원회 및 교육부 등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사직했고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2월부터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판사직을 내려놨습니다. 즉 대학 졸업부터 국회의원을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건데 이런 자가 어떻게 부동산을 6채나 보유할 수 있었던 건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 중 한 채는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하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채는 설명이 안 됩니다. 구로구 아파트는 열심히 일해서 산 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나머지 부동산은 대체 어떻게 보유하게 된 것이며, 설령 모친과 장모의 집이라고 해도 왜 이명의를 굳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서민들은 내가 살 집 한 채도 구매하기가 힘든데 평생을 공직에 있던 사람이 부동산 6채를 보유한다는 게 가능하냐 이거죠. 장동혁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할 때가 아닙니다.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이라면서 입장을 내고 있는데 정당 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간 걸 보면 아직도 감이 안 옵니까? 장동혁 당신은 정치 인생 끝난 거고 국민들은 끝까지 당신의 부동산 처분 소식을 기다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이빔 한마디는 이겁니다. 장동혁은 이제 끝났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십시오. 뉴스 하이빔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